8시 10분에서 40분까지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구의 피자생각 강정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구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알더밥에서는요, 내추럴 와인이 궁금하다. 이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3편에 걸쳐서요, 이 내추럴 와인 수입사입니다. 뱅배, 우리 정구현 팀장님, 저희 알더밥 가이드에서는 막경찰로 또 우리 고정 출연 해주시고 계시는 정구현 팀장님을 모시고 와인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내추럴 와인이 어떤 건지, 또 내추럴 와인의 어떤 맛, 향기, 특징, 또 내추럴 와인과 잘 맞는 궁합의 음식들과 또 도대체 내추럴 와인은 어디서 맛볼 수 있는지 이런 그 레스토랑 또 맛집 소개까지 앞으로 3편에 걸쳐서 우리 내추럴 와인 수입회사 뱅배 정구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그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알더밥에서요, 네이버에 카페 개설했습니다. 알더밥 검색하시면 카페 나오고요. 우리 가족분들 카페 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카페에 좋은 음식과 관련된 정보나 글, 사진들을 올려주시면 저희 남성 성기능 개선제로 특허받은 위너크림 1개씩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찢어진 테일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5개 정도 글과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그 청진동 해장국집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사진들을 올려주셔서 저도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찢어진 테일러님, 앞으로도 알더밥 네이버 카페에 좋은 글과 사진 또 맛집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저희 위너크림 1개 택배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네이버 쇼핑에 알더밥 사이트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익 과일 하고요. 또 조금 있으면 청, 잼, 또 우리 비크롬님 모시고 주스라든지 또는 뭐 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몇 달 안에는 우리 쿠마님이 만드시는 뭐 이베리코 수육, 또 새우장, 또 기타 그 연어알 이런 다양한 음식들 저희 이 네이버 쇼핑 알더밥에서 판매할 예정이고 현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다 판다. 우리 가족분들 그 알더밥 네이버 쇼핑도 한번 찾아주시고 또 상품 주문도 해주시면 저희 방송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죠. 내추럴 와인. 자, 우리 내추럴 와인을 소개시켜 주실 우리 정구현 팀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자니 네. 참 그래도 네네, 저는 정구현입니다. 그 대학교는 그 사범대 국어교육과 고려대학교에서 사범대 국어교육과 나오고 사실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와인 쪽에 뜻이 있어서 계속 와인 공부하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현지 가가지고 그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다음에 그 영국 쪽에 와인 자격증도 따고, 그러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와인 쪽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와인 수입사 다니다가 중간에 한번 그 바이주 수정방 브랜드 매니저를 한번 했었고, 그 외에는 계속 와인 쪽 일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고대 중앙 와인 동아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중앙 동아리로 만들었던 회장이 저예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03학번입니다. 03학번. 네. 03학번은 네. 03학번은 시대에는 대학에 와인 동아리도 있었던. 제가 세상 좋아졌네. 몰랐네. 예, 와인 동아리 이름이 소믈리에인데 93학번이요. 그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종합대학교의 중앙 동아리로 와인 동아리가 생긴 게 처음이었어요. 저희 동아리가.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우리 와인 동아리도 만드시고 또 이 와인에 대한 그런 그 다양한 지식과 정보 또 판매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는 우리 내추럴 와인 수입사 뱅배죠. 네. 그 스페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VIN.V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페이스북에 페이지 운영하고 계시는 네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페이스북에서 뭐 정구현 검색하시거나 또는 VINV 뱅배 네, 검색하셔서 VIN.V. 검색하셔서 친구 신청하시면 이 내추럴 와인에 대한 뭐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추럴 와인이 뭔가요? 내추럴 와인은 반대되는 말이 컨벤셔널 와인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와인이 컨벤셔널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컨벤셔널 와인이 아닌 독특한 와인이 내추럴 와인인데 이 내추럴 와인은 와인을 만들 때 그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와인을 만드는 것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되게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의와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음에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와인을 마시는 분들 잘 이해를 네. 못했었어요. 네.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소주였고, 네. 그 다음에 뭐 맥주,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분 좋으면 네. 또 양주. 최근에 알더밥 하면서는 이제 중식이 좋아져서 이 파이주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었고 와인에 대해서 거의 몰랐었는데 저희가 그 알더밥에서 우리 국가대표 소믈리에 김혁 교수님 네. 모시고 와인 특집 3편 하면서 그때 이제 와인 얘기를 듣고 또 한의사들 제가 와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와인을 접하게 되니까 이게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때로는 이제는 취하려고 마시는 이 부어라 마시라 뭐 이것도 아직 좋지만 그래도 와인의 향도 느끼고 색깔도 느끼고 지역 또 때로와라고 하죠. 네. 그런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와인 한 잔씩 마시면 기분도 좀 좋아지고 네. 또 뭐 그렇게 뭐 속취도 심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 할 때도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뭐 데이트 같은 거 하실 때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강정구 대표님 와인 좀 드세요. 저는 집에서 와인만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와인이 한 20병을 있을 거예요. 오. 명절 때 네. 제일 편하게 모르겠는데 와인 선물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쌍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백화점에서 네. 사가지고 그럼 이제 한 병을 이제 보통 한두 잔 먹어야 되는데 이틀 지나면 또 아깝잖아요. 이게 또 그러면 햄버거나 뭐 이런 거 뭐 요리하기가 뭐 스테이크 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레드 와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다 보면 한 병이 돼 혼자서. 혼자 한 병 뭐 알딸딸해가지고요. 네, 그렇죠. 머리는 안 취하는데 몸이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숙취가 조금 있어요 이게. 와인 좋아하시는 와인 집에서 많이 드시는구나. 네. 이게 사실 와인이 생각보다 알코올량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소주가 요즘에 16도인데 와인이 13, 14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주랑 와인이 알코올 도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소주 한 병이 330ml인데 얘가 750ml니까 얘가 알코올량이 거의 와인 2병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마시면 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와인을 크게 컨벤셔널 와인 우리가 네. 흔히 지금 마시고 네. 있는 와인이 컨벤셔널 와인이고 이거와 어떤 반대되는 네. 또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내추럴 와인이라고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컨벤셔널 와인은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 하면은 뭐 이렇게 드넓은 포도밭에서 자연적으로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뭐 나무통에서 발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상업적인 와인들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양이 100만 병, 뭐 1000만 병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똑같은 맛을 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어떤 조작들이?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 밭에서부터 네. 모든 포도를 다 농약과 제초제를 써가지고 비료를 줘서 포도를 얻고 그 다음에 이 포도의 원래는 와인은 포도 껍질에 있는 효모로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서 와인이 되는 건데 이 효모들이 농약 때문에 다 죽어버려서 없으니까 아예 그냥 포도를 다 살균해 버린 다음에 이산화황이라는 걸로 다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효모를 접종을 해서 발효를 해요. 그런 다음에 와인이 만들어지면 이 와인이라는 거는 그 해의 뭐 온도나 기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맛과 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팔 때 그런 게 너무
품질이 출렁출렁거리면 팔기가 힘드니까 성분 조작을 하는데 이 성분 조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프랑스에서 200종 정도가 첨가물이 허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적게 쓰는 고급 와인들이 한 60종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맛과 향이 이미 조작이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도에서 추출한 구연산을 포도 와인에다가 집어넣는다든지 포도 껍질에서 추출한 타닌을 와인에 집어넣는다든지 포도 농축액의 당분을 포도즙에 넣는다든지 하면 포도원액 100%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런 성분 조절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와인을 발효한 다음에 혹시라도 그 와인 속에 뭔가 효모든지 무언가가 살아있으면 와인이 변질될까봐 만들어진 와인도 완벽하게 살균을 해서 병에 담아요. 그런데 내추럴 와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 속에 효모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내추럴 와인은 일단은 구분이 되는 게 일단 네. 저기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이어야 되는 기본이 돼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최소한 유기농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자연적으로 와인 포도를 길러야지만 내추럴 와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추럴 와인은 외부에서 효모를 넣는 게 절대로 허용이 안 되고 포도에 붙어있는 자연적인 효모로만 발효를 하는데 효모라는 게 굉장히 연약한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해로운 게 닿으면 일단 죽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와인 포도를 그냥 즙만 놔도 썩지 않고 술이 될 정도로 효모가 많으려면 포도가 굉장히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하는 곳에서는 그 모든 그 와인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장인들이고 밭에서 엄청난 노동을 해서 포도를 키워내야 됩니다. 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강정구 대표님도 매일매일 드시는 네. 그 와인에 그 인위적인 조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몰랐죠?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죠. 오늘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아니 그냥 원물 자체만 가지고 와인을 뭐 효모라든지 이런 걸 넣고 뭐 살균제, 이산화황이라든지 넣고 이렇게 해서 와인을 만드는 거지. 다 뭐 규격화해서 공장에 빵 찍어내듯이 네. 이렇게 내추럴 와인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한 4, 50년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와인이 다 내추럴 와인이었어요. 왜냐면 포도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걸 안 써도 기본적으로 원래 잘 자라거든요. 와인용 포도는. 그런데다가 그 한 3, 40년 전만 해도 굳이 와인을 그렇게 살균할 필요도 없고 모든 와인 산지에서 다 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방식대로 와인을 만들면 와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유명한 와인들도 다 60년대, 70년대 빈티지 것들을 따서 현미경으로 보면 효모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이 한 3, 40년 동안에 상업적으로 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업화를 하고 규격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내추럴 와인의 생산자들은 그래서 만든 게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던 그 진짜 와인의 느낌이 아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찍어낸 거지 이게 무슨 와인이냐 해서 모든 걸 다 사람 손으로 예전처럼 하겠다라고 해서 6, 70년대 이전 식의 방식으로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내추럴 와인 장인들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각을 갖고 왔잖아요. 뭐 이렇게 찍어낸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추럴 와인을 생각을 해왔지.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던 와인이 내추럴 와인인 줄 알았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발효식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슈퍼에서 팔리는 고추장과 된장이 발효를 안 하고 만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다 염산분해해가지고 만든 장을 슈퍼에서 팔고 그렇죠. 장인들이 만든 굉장히 비싼 고급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것만 진짜 발효한 거고 아니면 집에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장만 진짜 발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치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트에서 사는 거 다 살균한 공장에서 찍어낸 치즈인데 정말 비싼 치즈를 사거나 아니면은 유럽의 시골에 가서 우리 할머니가 만든 치즈야 이런 것만 균도 다 살아있고 집에서 만든 그런 치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마시던 정말 와인 맛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조금 내추럴 와인이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유기농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그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네. 우리 그 농경제사회학부의 윤정원 교수님께서 네. 우리 유기농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유기농과 이 비오디나미 관행농법 네네. 이런 거 소주제로 우리 정 네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관행농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예요. 그러니까 밭을 기계로 갈고 제초제를 뿌려서 다른 풀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영양은 비료로 주고 그리고 물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고 해서 그 포도가 완벽하게 딱 맞는 상태로 그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사가 관행농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의 대부분은 이래요.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농사만큼 안 자연적인 게 사실 없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에요. 농사 질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네. 당연히 농사가 져지죠. 그런데 이 관행농법에 조금은 반기를 들어서 만들어진 농사법이 유기농과 비오디나미라는 건데요. 근데 유기농도 대부분의 유기농은 관행농법적 유기농이라고 해서 제초제를 쓰는데 그 제초제가 유기농 제초제고요. 비료를 쓰는데 유기농 비료예요. 농약을 쓰는데 유기농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안 쓰고 풀이나 동물을 내서 추출한 것들로 쓰면 유기농이에요. 아니 우리 시골집에 그 마당에 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네. 그 이제 틀린 게 그 여기는 약을 안 줘요. 네. 두 그루만 딱 심었는데 예, 예. 그 알맹이는 별로 달다는 느낌 없는데 껍질이 엄청 달더라고요. 이게 물을 안 주니까 네. 껍질의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 껍질째 씹어서 먹는데 그게 좀 밭에서 나는 거 뭐 제초제 두고 일부러 이렇게 재배 잘 하려고 그 팔로를 위해서 만든 포도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고향집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그냥 자연 방식, 네네. 그렇죠. 그야말로 유기농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약을 안 주니까. 그 포도하고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 사 먹는 일반 포도하고는 맛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생긴 것도 좀 틀려요. 네, 조금 몇 개 안 달리고. 네. 그래서 이런 관행농법적 유기농 방식으로는 내추럴 와인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약을 뿌린 거잖아요. 유기농 성분인 유기 성분의 그렇죠. 농약을 쓴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모가 다 죽어 있어요. 거기는 밭이 죽어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는 내추럴 와인이 안 되고 네.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유기농은 정말 자연적으로 아까 강정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기농을 해야지만 와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오디남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이기도 한데 네. 이게 오스트리아의 학자가 주창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비오디남이라는 건 생명 역동성 농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든 생명이 다 자신들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기를 맞춰주면은 그 자연적인 면역성이 증가해서 질병도 안 걸리고 튼튼해지고 맛도 향도 좋아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농사를 음력으로 짓고요. 달의 주기에 따라. 그런 다음에 사람 사주 보듯이 나무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나무가 태어날 때 점성술을 봐가지고 얘는 뭐 불의 기운이 센 나무야, 얘는 물의 기운이 센 나무야 이런 것도 막 달아주고 그리고 막 그 비료 같은 걸 줄 때도 소똥을 솥불에 넣어가지고 뭐 나무 뿌리 밑에 둔다든지 나무를 심을 때는 쥐며느리와 지렁이를 한 줌씩 뿌리 밑에 깔아서 걔네들이 이렇게 땅을 파고 내려가면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는데 그게 옛날 농부들이 하던 방식이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미신적이기도 한데 미신적일 수도 있지만 경험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비오디나미로 나온 와인들이 워낙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와인인 로마네 꽁띠가 비오디나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로마네 꽁띠 같은 와인들도 내추럴 와인이라고 붙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굳이 내추럴 와인이다 뭐 이런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브랜드니까. 그런데 내추럴에 되게 가까운 와인입니다. 뭐 하야스, 르루아, 뭐 로마네 꽁띠 이런 전 세계에서 비싸고 좋은 와인 꼽으면은 대부분 내추럴에 굉장히 가까운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한국 우리나라도 이제 절기에 따라서 절기 자체가 농사 위주로 절기가 많잖아요. 정월 대보름 때 지불도리가 그 논밭에 있는 해충을 태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의 뭐 예로 들어 보면. 네. 아, 그 굉장히 그 아까 그 생명 역동성 농법이라고 하셨죠. 이 비오디나미 네. 농법이. 그래서
어차피 장인들이 살아있는 와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가야 될 길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당연히 장인의 뜻대로 만드는데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인이 자연을 가지고 가장 일부러 힘든 길을 찾아서 가는 게 예술이고 장인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일부러 가서 만든 와인들이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드는 방식은 할아버지 시대의 와인 방식이지만 와인 그렇게 해서 만드는 와인은 또 되게 신세대적이고 재미있는 와인들도 있어요. 오늘 테이스팅할 와인을 제가 두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 두 번째 시간에 테이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맛과 향을 얘기를 하겠지만 일부러 좀 재미있는 실험식으로 가져왔어요. 한 가지는 그 동네에 굉장히 교장 선생님 같은 생산자가 굉장히 존경받는 생산자가 정말 옛날 방식으로 만든 그런 와인을 한 종류를 가지고 왔고, 다른 한 종류는 이 세상에 없던 방식의 와인을 새로 만든 거예요. 내추럴 와인에만 있는 타입의 와인입니다. 약간 지금 우리 정구현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한의원을 그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저희 한의원 길 건너편에 뭐 이태리 뭐 수제 구두 뭐 벨루트인가 뭐 하여튼 뭐가 있었어요. 거기 구두 한 켤레 한 200만 원씩 하는 거 보고 제가 야, 도대체 저 구두는 누가? 근데 가서 보면 밖에서 봐도 좋아 보이긴 해. 근데 야, 그 시내 신고 다니는 구두를 뭐 저거 뭐 연예인들 아니면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거를 선전할 때 그러죠. 이게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간 장인의 정성이 들어간 뭐 수제자 붙으면 좀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내추럴 와인이 아마도 그런 어떤 느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장인이고 예술가들인데 정말 위대한 예술은 아주 클래식하면서 사람의 엄청난 그 노고가 들어갔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움이든지 둘 중 하나가 위대한 예술이잖아요. 내추럴 와인들이 그래요. 정말 클래식하든지 아니면 정말 생각도 못한 새로운 방식의 와인이 나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고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대대손손. 농사는 정말 가장 고지식하게 지어야 되고요. 내추럴 와인은 와인 양조는 아주 클래식하든지 아니면 아주 정신 나간 것처럼 새롭든지 둘 중 하나여야 돼요. 거기 그 안에서 또 프론티어 정신이 있네요. 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강정구 대표님 피자는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우리 어떻게 뭐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 창안한 게 뭐 있어요? 저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창안을 할 때 피자는 피자다워 해야 되지. 한국식으로 너무 가버리면 이게 피자다운 맛이 없어져요. 피자는 피자다워야 된다. 그렇죠. 피자에는 푸짐하고 이런 치즈 맛하고 오르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토핑 쪽으로 너무 이렇게 한국식으로 가다 보면 피자 맛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자 맛을 지금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스타일의 우리 강정구 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발효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컨벤셔널 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에 농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효모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도를 그냥 즙을 짠다고 발효가 안 됩니다.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아예 그냥 이산화황을 넣어서 싹 살균을 하고서 외부에서 파는 효모를 넣어요. 근데 효모에 그 브로셔를 보면은 완전 와인 브로셔예요. 이 효모를 넣으면 뭐 부르고뉴 와인의 향들이 나고 뭐 이렇게 쓰여 있고 이 효모를 넣으면 이탈리아 중부 와인의 향이 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콩을 삶아서 된장을 만들어도 우리 집에서 메주를 띄우는 거하고 시골 초가집에서 띄우는 거하고 맛이 다른 게 그 집의 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맛들을 살리는 게 원래 옛날의 발효 방식인데 지금은 그걸 효모를 다 상업화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 집 맛을 내고 싶으면 이 집 효모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내추럴 와인은 전부 다 밭에서 딴 포도 그대로를 짜서 넣어놓으면 그 균으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때루합니다. 그 땅에서 나온 균으로 발효가 돼서 그 땅의 맛이 나요.
이해가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우리 시골집 된장 맛이 나는 건 우리 시골집의 균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다 차이가 생기는 게 진정한 때루하고 그게 되는 게 내추럴 와인이에요. 그 컨벤셔널 와인은 인스턴트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대량 생산이고 우리가 지금 했던 내추럴 와인